건강에 뭘 좀 아는 사람이라면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건강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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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건강에도 부모님 선물도 건강종합몰 정관장몰.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텍스토머 정품을 꼭 확인하세요. 우리 집 방충망 바꿨어요. 미세벌레 덤벼봐 먼지 모두 덤벼봐 촘촘해서 촘촘만 방충망은 촘촘만 예쁘고 통풍까지 좋아요. 방충망은 촘촘만 주식회사 텍스토머. 김어준의 뉴스 공장.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순간 음악이 심상찮죠. 네. 오늘은 누가 멀리서 듣나 이벤트 발표를 저희가 잠깐 해볼까 합니다. 네. 대략 가까운 분도 한 10,000km 가까이 떨어진 분들. 톱 3를 저희가 첫 번째 연결할 분은 동메달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버스를 운전하시는데 뉴질랜드 승객들에게 뉴스 공장을 버스에서 틀어주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뉴질랜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 계시는 강동원 씨.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대답을 좀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뉴질랜드에 계시는 강동원 씨 맞죠? 네. 이렇게 뭔가요? 뉴질랜드에 네. 전기 신호가 날아가는 게. 여보세요? 안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음악 소리가 너무 커요. 음악 소리는 꺼졌는데.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장장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질랜드에 언제 이민 가셨어요? 이렇게까지. 강봉완입니다. 마트 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타임렉이 이렇게까지. 자,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네. 예, 요 정도면 됩니다. 뉴질랜드에 언제 이민 가셨어요? 1999년에 왔으니까 20세기에 왔네요. 18년 차시네요. 자, 네. 18년 차죠. 네,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뉴질랜드에서 지금 버스 운전을 하신다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시는지? 예. 저는 뉴질랜드 네트워크 버스 인터시티라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면 고속버스 예. 또는 직행버스, 완행버스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번 운전대를 잡으시면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하루에? 노선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10시간 이상. 10시간. 그저께는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지방 도시를 보통 왕복하는 그런 노선이어서 장거리 버스. 제일 긴 노선은 13시간, 네. 13시간. 아하. 미국의 그레이하운드 이런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미국의 그레이하운드하고 같은 개념이죠. 뉴스공장은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뉴스공장을 듣게 된 좀 계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는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가 있는지 몰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생긴 지가. 그렇죠. 1년이 안 됐습니다. 저는 우연히 네. 여러 가지 매체를 좀 찾아보다가 네. 낙검수라는 프로그램, 예. 이걸 어떻게 알게 돼서 그걸 듣다가 세상에 이런 프로가 다 있구나. 굉장히 재밌고 산뜻하고 그래서 뭐 또 다른 건 없을까 하고
뭐 서치하던 중에 뉴스공장 알게 됐죠. 재밌습니까? 무척 재밌습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정정당당한 프로 시원하게 계속. 뉴스공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뭐예요? 저는 그 황교익 선생님의 그 코너, 그 맛깔나는 음식과 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는 이 코너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허스키한 목소리 김은지 아나운서, 노회찬 의원님, 김진애 의원님 뭐 다 좋아합니다. 네. 별로 안 좋아하는 코너 있으세요? 그런 것들 다 이미 없어진 것 같은데요? 알아서 잘 잘라주시더군요. 근데 뉴질랜드 손님들에게 왜 뉴스공장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텐데 그걸 틀어주셨어요? 그날은 제가 그 레귤러 패신저, 그러니까 한국 말로 하면 그 단골 승객들이 굉장히 많았던 날이에요. 항상 타는 손님들이 탔다. 예. 그렇지 않죠. 항상 타는 분들이 아니라 이게 시내버스가 아니고 지방을 가는 버스이기 때문에 예. 뭐 이용하는 분들 그 종종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날 따라 유독 많은 분들이 그 단골 승객들이 타셔서 단골. 예. 뭐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였고 예. 또 제 블루투스 그 이어폰이 또 배터리가 다 그 소진돼 버려서 그 마지막 코너 한번 틀어보자 모르겠다 한번 틀어보자 하고 한번 틀었더니 반응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반응이 한국말로 방송이 나오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노회찬 의원님 코너였던 것 같은데 예. 우리 공장장님께서 굉장히 심하게 웃으셨고 박수까지 막 치면서 웃으셔가지고 그 몇몇 분이 내리시면서 물어보시더라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이거 코리안 리얼 뉴스다. 리얼 뉴스. 프랭크 뉴스. 진짜 뉴스다. 수화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예. 앞으로 자주 틀어주시고요. 네. 저희가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그 단골 고객과 손님과 인터뷰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번에는. 저희 뉴스공장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뉴스공장에? 뭐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대로 정정당당한 프로, 또 솔직한 프로, 또 뭐 약자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 계속 꾸준히 진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준비가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저희가 교통방송이시고 직접 네. 버스를 운행하시니까 현재 뉴질랜드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교통방송이니까 현재 뉴질랜드 교통 상황을 현재 교통 상황. 네, 운전하시니까 오늘은 제가 인터시티 운행을 하지 않고 그렇군요. 그 차터 팀에 지원을 나왔어요. 네. 지금 전세버스. 아, 그래서 일본 어학연생들 데리고 지금 몇몇 학교를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예. 잠깐 스탠바이 하고 있는 시간이고 오늘 제가 시내 쪽으로 진입을 하지 않아서 교통 상황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오전에 그 교통정보 뉴질랜드 라디오 들어갔더니 지금 비 소식이 좀 있고 바다 쪽에 이 태풍이 좀 거센 모양이에요. 파도가. 네. 거기까지 할게요. 예. 그럴게요. 네. 페리가 다 캔슬돼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하는 분들 저희가 이번에도 청취율 조사에서 전체 2위를 하긴 했는데 아직 두 자리 숫자가 안 돼요. 두 자리 숫자가 되면은 TBS 사장님이 이제 해외 여행 보내준다고 그랬거든요. 저희 스태프들을. 저희가. 뉴질랜드 오십시오. 사방이 뭡니까? 사방이 고기 투성입니다, 여기. 고기 좋아하시죠. 좌청령 우베코가 아니라 좌소고기, 우양고기. 여기 뉴질랜드 도시를 벗어나면 곳곳에 사방이 다 고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화이팅! 네. 자, 어색했는데 어색한 대로 재밌었던 동메달이었습니다. 은메달은 역시 거의 4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계신 분입니다. 노주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젊으신데? 예, 지금 30살이고요. 예. 노지은이 아니라 노현주입니다. 노현주 씨? 네. 네, 저희 작가가 이름을 잘못 적어서 저희 작가한테 강하게 항의해 주시고요. 네. 더블린에는 언제 가셨습니까? 여기 2013년 여름에 왔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네. 무슨 일 하십니까? 네.
지금 작은 스타트업 IT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하, 전문직으로 계시구나. 네. 근데 거기 가셔서 여기서 취직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 가가지고 뭐 네, 공부하다가? 여기 어학연수로 왔었는데요. 아하. 들어와서 한 2년 정도 영어 공부하다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남자친구. 네, 여기서 머물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취업까지 하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원흉이군요. 네. 남자친구는 교민입니까? 아니면 아일랜드인입니까? 아, 남자친구는 북아일랜드 사람이에요. 네. 북아일랜드. 그 위험한 북아일랜드요? 네. 아, 요즘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했었다고. 저희 작가가 그 잠깐 네. 바꿔서 영어로 인터뷰하라고 저한테 좀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네. 싫고요. 네. 헬로라고 전해주세요. 헬로라고. 예. 아, 네. 이따가 헬로에 대한 답 정도는 제가 남자친구한테 들을 의향이 있습니다. 헬로. Hey, say hello. 예, 됐고요. 확인됐고요. 이제 들어가라고 해주시고요. 뉴스 공장을 언제부터 들으셨습니까? 아, 처음에 작년 한 9월, 10월 달에 원래 그 파파이스 계속 들으면서 유튜브에서 듣고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처럼 이제 뉴스 공장이 뜨면서 이제 듣기 시작했거든요. 네. 재밌죠? 네, 네. 엄청 재밌어요. 네. 어떤 코너가 제일 재밌어요? 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그 마지막에 하는 고정 코너들 다 좋아해요. 잘 재밌게 듣고 있어요. 수목금, 원종우, 황교익. 네. 그다음에 네, 오늘 나오시는 도시락, 김진애 선생님. 네, 예. 네, 선생님. 김성태 의원, 안민석 의원 이런 코너는 안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는데요. 예.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나요? 네. 제일 영향가 없는 코너가 무슨 코너입니까? 영양가 없는 코너요? 아, 네. 다 영양가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코너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저희 피디를 자르려고요. 대선 주자 재미없어. 대선 주자요? 네. 대선 주자 너무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 시절에 나온 그 방송이 재미없으셨어요? 그때 좀 집중력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 그렇구나. 문재인 네. 대통령에게 항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 저희가 또 똑같은 질문인데 저희 스텝이 네. 저희 사장님이 이제 두 자릿수 가면 두 자릿수라는 게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숫자거든요. 역대 이제 딱 한 방송 프로그램만 달성했던 두 자리 숫자를 시사 방송이 달성하면은 저희 전체가 이제 포상 휴가를 네. 갑니다. 아일랜드로 가게 아, 네. 되면 네. 뭐가 좋아요? 아일랜드는 정말 공기가 너무 맑고요. 필요 없고요. 네. 여기도 뉴질랜드처럼 자연밖에 다 없기 때문에 고기 좀 유명하고요. 고기 맛있고요. 고기 맛있고, 피쉬앤칩스 맛있어요. 피쉬앤칩스. 그거 그냥 생선 튀긴 거 아닙니까? 네. 명절 전병 맛있어요. 네. 네. 대구 튀긴 거 아니에요, 그거. 네, 맞아요. 네, 별 음식이 없네요. 자, 감사하고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뉴스공장에 부탁하실 말 있습니까 혹시? 아, 계속 그렇게 열심히 재밌게 해주세요. 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자, 1위는 저희가 거리를 따져봤더니 대략 19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엄청 먼 아르헨티나의 그 19만이 아니군요. 19만이면 지구 밖으로 나가는군요. 19,000km 떨어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최동신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에 사는 최동신입니다. 약간 리포트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언제 가신 겁니까? 언제예요? 네. 이민을 온 건데 87년도 오래되셨네. 부모님이랑
그리고 그리고 저 남동생이랑 한 30년 정도 됐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지금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료.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네네. 뉴스공장? 뉴스공장이요? 예. 뉴스공장은 작년 말에부터 된 것 같은데, 그 최순실 게이트 시작했을 때부터인가? 작년 말에 제가 시작했어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 그렇습니까? 아. 매일 들으십니까? 매일 듣죠. 주변에서 어제도 혹시- 들었고, 오늘도 들었고, 매일매일 듣습니다. 주변에서 아르헨티나 교민들 중에 뉴스공장 들으시는 분들 많습니까? 그거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다음번에 제가 기회가 되면 조사를 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뉴스공장이 뭐가 재밌어가지고 뭐가 좋아서 계속 들으십니까? 그, 진행자만 빼고 다 좋습니다. 뭐만 빼고요? 진행자. 진행자만 빼고 다 좋다. 여보세요? 끊어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 진행자 빼고 다 좋다고 하니까 제가 끊으려고 했는데 기존 코너 중에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코너 중에, 네. 글쎄요, 맨 처음에 그 김은지 기자님, 목소리 정말 섹시하시고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노희찬 의원님의 그 덕에 매일매일 노르가즘을 느끼며 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찬 의원님 좋아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앞에. 그리고 그 외에? 그리고 그 외에 김성태 의원님 나오신 것도 요즘에 근데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기력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은데. 오늘도 나오셨고, 예,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매일 듣는. 그러세요? 매일 듣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군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네. 그냥 긴장을 해서 그렇겠네요. 자, 그 뉴스 공장을 그러면 앞에 두 분 이제 예. 방송 듣고 계실 테니까 똑같이 전해드리겠는데,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네, 주변에. 아니, 근데 지금 누가 멀리서 듣나 결선에서 제가 지금 1등으로 선정된 거 아닙니까? 네, 상품 같은 건 없어요. 뭐 기대하십니까? 상금이 없습니까? 상품 없고요. 이제 끊을 때 됐어요. 이제 정말 아쉽네. 다른 코너 진행해야 되거든요. 자, 거기도 역시 고기가 많은 동네죠, 아르헨티나. 네. 많죠. 예, 인구보다 많죠. 인구보다 많죠. 알겠습니다. 아르헨티나로 가게 되면 저희가. 이민 오세요, 권장님. 이민 오세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보세요? 네. 널리 저희 방송 정보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한 번 할 테니까 그때도 일이 하시면은 저희 사장님이 뭔가 보내드릴지도 몰라요. 약속은 드릴 수 없는데. 예. 권장님, 저 마지막으로 20초 최후 자유 발언권 좀 주십시오. 끝나기 전에. 글쎄 뭐 한 5초 드려볼 테니까 해보십시오. 일단 시작을. 5초. 예, 시작합니다. 예. 지금 현재 아침을 열고 시작하시는 김호준의 뉴스공장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보내시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멀리 자그마치 19,459km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청취하고 있는 김호준의 뉴스공장 애청자 최동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엽서 같은 거 보낼 거예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엽서 말고 도서문화상품권 보내주세요. 도서문화상품은 거기서 쓸 수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최동신 씨였습니다. 네. 이거 재밌네요, 이거. 가끔 해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계신 분들이나, 지금, 오늘 연결 안 된 대륙들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중뛴 거리 있었거든요. 어중뛴 거리. 네. 국내에서. 이거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어중뛰다. 예. 어중뛴 거리도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이분이 뉴스공장이 아니라 육수공장이라고 하셨어요. 육수공장. 예. 감사합니다. 그린란드 극지방에서 극지연구소에 계신 분 시차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됐어요. 아프리카에 계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 가끔씩 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들어주셔서.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 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 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투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 보세요. 자, 그것마저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작했죠?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저희가 앞에 예정에 없던 해외 누가 멀리서 듣나 청취자 인터뷰를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아쉽지만 받아들이십시오. 자, 그럼 빨리 스피디하게 나가볼까요? 우선 대통령 국정 지지율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는 초고소득 개인 기업의 한정한 정세 방침으로 이 효과를 좀 봤죠. 그래서 74%까지 올랐는데 이번 주에는 떨어졌습니다. 70.3%로 3.7%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예, 22.2%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떨어질 요인이 많았죠. 특히 미사일 발사. 네. 근데 또 하필 그다음에 휴가. 이거는 딱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거든요. 네. 일단 그 미사일 발사 직후에 여러 가지 강력 대응을 했기 때문에 발사 그 자체가 박근혜 정부 때의 대북 문제였던 것처럼 하락 요인으로 단정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논란들로 그렇죠. 이어졌는데. 휴가, 사드 임시 배치. 네. 사드 임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불만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왜 임시냐? 맞습니다. 왜 임시라도 하냐? 정반대의 반응이죠. 임시 배치 그 결정 그 자체가 그 찬반 양론자들에게 좀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있었고요. 임시라는 말이. 예. 예. 보수층에서는 할 거면 그냥 하지 왜 임시냐라고 예. 할 거고요. 그리고 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그 국회 국방위 발언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드 배치 여부나 환경오염 평가 관련해서 혼선이 많이 초래가 됐고 이 부분이 보도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 지지층 쪽에서도 아니 임시로라도 지금 하면 안 돼야지. 네. 환경영향 평가 하고 나서 해야지. 네네. 그래서 휴가 부분도 상당히 큰데 그런 가운데 휴가를 갔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더 떨어질 줄 알았더니 예, 잘 보시면은 이제 휴가를 얘기를 하면서 아베나 트럼프의 장시간 통화라든지 코리아 패싱이라든지 좀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보도가 양산이 되었습니다. 대비 효과로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보수층이나 그런 쪽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종편이나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부각시킨. 맞습니다. 저쪽은 저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휴가를 가버렸다. 네. 이런 보수 지지층을 충분히 이탈시킬 강력한 요인이 되는. 그래서 좀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졌네요. 70% 초반대. 그 진보층에서도 네. 환경영향 평가하고 1년 있다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근데 왜 지금 임시로라도 배치하느냐. 네. 양쪽에 다 불만이 있을 사실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일부 진보층에서 그러한 좀 신뢰도 하락, 좀 그러한 태도들이 좀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좀 빠지고 진보층에서 조금 빠지고 그런 예, 거죠. 조수층, 중도층에서 주로 많이 빠졌고요. 뭐 TK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층에서도 소폭 이탈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3.7%. 아직 주중 잠정 집계이고요. 이틀 더 남았기 때문에 어제 일간 집계에서는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이 하락폭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유일하게 주중 발표하는 겁니다. 수요일까지. 네. 그러니까 미사일 국면이 들어서고 나서 3일차 되는 데까지. 맞습니다. 그때 하락을 했다. 그리고 다시 상승 국면에 있지만 그건 아직 가만히 안 된 겁니다. 이 수치는. 자, 그럼 정당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 예, 민주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이 하락세이고요.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상승세입니다. 민주당이 50.5%, 한국당이 17.9%, 국민의당이 6.8%입니다. 국민의당이 오른 게 이례적이네요. 보수정당이 국면에서 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이제 재보조사 사건이 일단락 됐다. 네. 그런 측면. 그런 것들도 일부 영향이 있었겠지만 안철수 대표 출마설도 영향을 좀 있겠죠. 안철수 효과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쪽에 그 지지층이 어느 쪽에서 올라온 것을 분석을 해보면 기존에 그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 계층에서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그 주 초부터 어제까지 그 당대표 출마 가능성 있다는 쪽으로 많이 보도가 됐고요. 할 것 같아요. 예, 비록 이제 당 내부에서 이제 논란이 지금 심화되고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기존에 지지했던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국민의당을 이탈했던 그러한 어떤 육구자층을 일부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당 대표를 결국 출마하게 되면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오를 수 있겠는데 저는 이게 안철수 대표에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본인이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걸로 국민의당 지지율로 보면은 이제 긍정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홍준표 대표도 나가지 않았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5년 후에 홍준표 대표의 대선 재출마 가능성과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 재출마 가능성을 따지면 안철수 전 대표는 거의 재출마가 본인한테도 당연하고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여하간 국민의당이 1.9% 상승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마저 알려주마. 사실은 이 코너의 어떤 목적은 다른 데서는 놓치고 있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대한 사건보다는 사이드에 있는 질문을 저희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워낙 미사일 발사가 큰 사건으로 터져서 사드 배치를 물어봤습니다. 예, 사드 배치, 임시 배치이긴 하지만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질문하는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며칠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정부는 현재 반입되어 있는 사드 발사대를 임시로 추가 배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사드 발사대 임시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결과는 잘했다는 찬성 응답이 71%가 나왔고요. 잘못했다는 반대 응답이 18.4%가 나와서 찬성이 반대의 한 약 4배가량에 이릅니다.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사드 찬성 비율은 뭐 많아야 6대4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더 높게 나왔거든요. 7대4. 저는 찬성 여론이 이거보다 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6월 셋째 주 한국갤럽 조사만 보더라도 찬성 여론이 그때 5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 보수 진보 진영의 좀 갈등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70%를 넘어서 약간 의아하게 좀 분석이 되었는데요. 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대통령 지지, 그러니까 사드 반대론자에 가까웠으나 혹은 유보론자에 가까웠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했다면 그럼 나는 찬성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좀 돌아선 거죠. 맞습니다. 저도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방 말씀하셨던 그 요인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문재인 그 대통령을 지지해 왔던 층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그렇죠.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겠지. 무엇이 있겠지. 신뢰인 거죠. 예, 기본적인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따라가지 않나 싶고요. 핵심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면 그럼 뭐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했겠거니 하는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이게. 예, 그 부분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 나머지 분들 반대한 분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나는 사드는 반대야 하는 분들이 빠져나간 지지층 하락의 요인이 됐지만
결국은 임시 추가 배치도 잘했다고 하는 응답이 대통령 지지율 정도 되는 거죠. 70% 정도. 예, 상당히 높게 나온 거죠. 굉장히 높게 나왔네. 사드 배치는 항상 50%대 40%대 혹은 50% 말대 뭐 40% 예. 초반 이 정도였거든요. 또 하나가 빠졌는데 앞에 이제 질문을 소개해 드렸는데 임시 추가 배치라는 표현을 썼고 임시기 때문에 예, 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임시 추가 배치 환경영향 평가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찬성 응답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구분해서 보자면 그 진보층에서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조금 상당히 좀 의외로 나타났는데요. 기존에는 그동안에 진보층 30대가 가장 진보적인데 30대 정의당 지지층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다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견제해 왔습니다. 그게 반대가 높았죠. 예, 근데 이번에는 진보층에서도 66.6%, 30대는 65.5%,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1.6%로 찬성응답이 매우 높았습니다. 임시 배치, 북한의 예. 미사일 발사 그리고 예.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이기 때문에 찬성으로 돌아선 면. 예, 그리고 조금 더 봐야 될 것은 정의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원래 가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80% 이상. 요번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찬성 여론이 47.7% 반대가 38.4%로 이건 처음이 됐네요. 찬성 여론이 더 많습니다. 정의당 지지층조차 이 정도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반적으로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뭐 핵무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 전반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에서 강한 신뢰도를 보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해가라고 상징되는 네. 그럴 판단을 했다면 그럴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네네. 신뢰해 주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이 수치 자체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 혼선의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논란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도 최종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에는 이 수치는 전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그건 어쨌든 최종 결정은 뭐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한 찬반 여론은 이 정도. 맞습니다. 수준.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정당 지지율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최종 응답자는 1,521명, 응답률은 4.7%,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현안 조사 역시 CBS 의뢰로 실시를 했고요.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역시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최종 51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응답률은 5.0%,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입니다. 다음 주는 좀 귀여운 걸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친절한 AS 누가 멀리서 듣나 청취자 반응이 꽤 많습니다. 네. 청취자들이 다 공장장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얘기만 하고 고객만 얻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부자들 안민석 의원에 대한 반응도 꽤 있었습니다. JTBC 띄워준다고. 그래서 제가 안민석 의원 나가실 때 약속을 했어요. 네. 손석희 사장과 인터뷰할 때 중요한 질문 하나를 그거는 뉴스공장에 가서 답하겠다고 말하는 거로 딜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도시건축가 김진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름 특집 도시여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가보신데 프라이부르크. 아, 지난주에 물어보신 곳. 네네. 프라이부르크를 왜 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배낭여행을 아주 하드하게 할 때였어요. 네. 근데 웬만한 도시는 다 20대에 다 봤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를 첫 번째 갔던 목적은 거기 대학이 있잖아요. 맞아요. 프라이부르크 대학이 중세 때부터 무지 유명한 대학. 굉장히 유명한 대학. 네. 근데 프라이부르크 대학이 유명하다는 건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돈이 굉장히 없던 시절이거든요. 네. 근데 독일 대학의 멘사라고 뭐죠? 멘사 맞아요. 멘사라고 네.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식당 엄청 저렴하고 푸짐하다. 프라이부르크가 인구가 25만인데 예. 거기가 3만이 학생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브로 대학에 점심 먹으러 왔어요. 제가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밥 먹고 역시 쌌어요. 네. 그때 뭐 한 몇 마르크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한 80년대? 80년대인가?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초반.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그 동네를 돌아다녔죠. 아, 괜찮네. 그때는 가니까 뭐가 괜찮던 거야? 뭐가 인상에 남아 있어? 대학이 굉장히 크다. 엄청나게 커요, 정말. 굉장히 크다. 그다음에 점심이 싸구나 또 와야지. 근데 보통 그리고 프라이부르크는 많이 안 가는데. 안 가죠. 관광도시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관광도시도 남서 쪽에 코너에 박혀 있고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이탈리아하고 거의 이제 합해 있고 그래서 그쪽에 잘 안 가는 도시인데 거기를 찾아간 게 참 신기하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점심 함께 먹으러. 독일 대학은 고기는 좀 소세지는 좀 많이 나오던가. 그러니까요. 절인 양배추하고 절인 양배추하고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우크래프트. 네, 그거 먹고 그다음에 나무가 많다. 네. 나무 엄청나게 많고. 대학이 크다. 나무가 많다. 네. 좀 자야지. 네. 한숨 자고. 근데 이제 도시는 고풍스럽고 좋았어요, 저는. 예. 근데 90년대면 아직 그렇게 도시가 그렇게 유명할 때는 아닌데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생태 도시, 환경 도시, 녹색 도시, 뭐 그린 캐피탈이라는 말까지도 하니까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김밥 그러면은 천국 정도로 생각하고 간 곳인데. 맞아요. 그때는 김밥 천국 정도였다고 봐. 그러니까 거기가 저 프라이부르크 대학하고 거기가 이제 와인이 좀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 외에는 사실은 굉장히 쇠락하는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린 캐피탈이라고. 그거는 기억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아요. 활기차지 않고. 관광객도 별로 안 갔어요. 관광할 곳도 없다. 예, 그냥. 다만 그거 하나는 보셨어요? 도시 안에 조그만 수로가 있었는데. 그건 생각납니다. 한 자폭 정도로 네, 해가지고. 이게 뭐지?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또랑이 있어. 무슨 또랑, 그러니까 또랑이 도시 전체를 갖다가 쭉 저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유명한 거는 흙림 때문에 유명해요. 사실은 흙림이라는 게 이제 그 검은 숲, 검은 숲이라는 거, 슈발츠발트. 그게 이제 거기에 원조 좀 되는 데기 때문에 그거 가깝다는 거 외에는 사실은 별로 유명한 도시가 아니에요. 점심 먹으러 갔다니까요. 글쎄 말이죠. 근데 이제 몇 번 더 갔어요, 점심 먹으러. 근데 그때는 아마 없어졌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제가 이제 이 프라이부르크를 왜 데리고 나왔냐 하면은. 사실은 프라이부르크는 관광객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무지 가셨을 겁니다. 그래요? 공무원들 거기 생태 배우러 환경도시 배우러. 이게 이제 생태 도시로 유명해졌습니까? 생태도시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제가 또 특히 이 도시를 데리고 나온 게 요새 김호준 공장장님께서 탈원전에 엄청난 관심을 지난주부터 보이셔서 저는 제가 너무 반가워서 데리고 관심이 나왔어요.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돈이나 전력만의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기술만의 문제는. 네네. 완전히 그야말로 웨이 오브 라이프의 변화예요. 그렇죠. 환경과 우리가 사는 삶의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그 다음 세대가 이 땅이 조금 더 안전하고 이게 박정희 시절에 들어온 멘탈리티 같은데 강하게 효율, 돈, 경제성 뭐 이런 게 최우선이었잖아요. 언제나. 그거를 그런 멘탈리티를 탈피하는 상징적인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로 저는 탈원전을 바라보거든요. 네. 근데 바로 프라이부르크가 지금 왜 이렇게 유명한 생태 도시가 됐느냐. 바로 탈원전 운동에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거기서 출발한 겁니까? 그러니까 70년대, 1970년대니까 부터 한 50년 전에 여기에 바로 슈바르츠발트 근처에다가 원전을 하나 짓겠다고 나왔어요. 거기다가 그 좋은 동네에다가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대 운동이 시작이 된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 숲을 뭉개고 거기다가 원전을 하겠다고. 그 상상이 힘드네요, 정말. 그러니까 70년대니까 뭐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반대하는 시민 운동이 일어난 데가 바로 프라이부르크예요.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했는데 흑림이라고 하면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은 흑림이 뭔지를 설명해 주셔야죠. 근데 흑림은 로마군하고요, 켈트족하고 싸우던 데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왜 흑림이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높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우거져 있느냐 하면은 이게 보면은 거무스름해요. 그래서 흑림이라고. 그럴 정도로 울창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검은 숲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연공원 뭐 몇십 개 합쳐놓은 거 정도에. 그래서 예전에
그 왜 로마 광대한. 시대하고 싸우고 그럴 때 그쪽에서 켈트족이 와가지고 싸우고 검은 숲으로 들어가 숨으면 아무도 못 찾고 막 이러던데요. 거기. 영화 중에 네. 그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굽니까? 로마군 편에 섰다가 글래디에이터 나왔던 사람. 글래디에이터 첫 장면에 왜 그 장면이 첫 장면에 게르만족하고 싸울 때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게르만족이 그게 숲에 바로 흑림이에요. 그게 거기가. 흑림이에요. 바로. 네. 숲에 숨었다가 튀어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야만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럼요.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지금도 특히 여름에 가면은 시커컴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검은 숲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엄청나게 건데 넓은 지역인데 여기다가 원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뭉개고 다 뭉개고 그러니까 반대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걸 반대를 했는데 한 15년 동안을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80년도 15년 동안 반대하다 나와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전기를 우리가 자급자족 할게. 이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을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작업자가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자급자족하는 건 두 가지 아니야. 하나는 사용량도 줄입니다. 또 하나는 이걸 만들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그래서 지금 가면 우리 이거 프라이브룩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가면은요 지금 90년대 갔을 때는 못 보셨지만 지금 가면은 태양광이에요. 어디 가나 태양광이에요. 집들이 다. 집들이 그냥 어디 가나 그러니까 하다못해 주차장 근성 있는 도시네요. 시청 무슨 니네 대한도시 반대 그래. 우리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지금 한 85%를 자급자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대단하네요.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지열 냉방, 냉난방 하는 거, 소수력 발전소 하는 거, 풍력 하는 거. 아니 거기는요 도대체 안 하는 게 없어요. 도시 전체가 안 하는 게 없어. 아니 정말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게 거기 가면은 우리는 지금도 솔라 패널 보면 좀 신기하다 뭐 이런 정도로 지나가는데 앞으로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미래가 거기 와 있네. 에너지 미래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때는 줄이는 것도 도시락 도시였는데. 그때는 맞아 도시락 도시인데 지금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혹시 그 공장장님 한 달에 몇 킬로와트나 쓰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돈 얼마나 내요? 많이 냅니다. 많이 내죠. 누진세 때문에. 요새는 많이 낼 테고 평소에 한 5, 6만 원 정도는 내지 싶은데. 그거보다 더 내요. 더 내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집인데. 전기를 그래서 한 350kg 정도 쓸 거예요. 350, 400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 가서 걔네들 줄이는 걸 보면은요. 제가 거기 가서 보면은 한 달에 100kW를 안 쓰는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체로 해결하기도 하고. 그걸 줄이는데 그걸 줄이면 다 쿠폰을 줍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나 같이 뭐냐면 제가 요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반원전부터 출발한 도시에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녹색 땅이 여기에 시장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하시죠. 안녕. 안녕.